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제 13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의 기구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중종 때 임시기구를 만들었다가 명종 때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되었다. 조제조는 전현직의 의정이, 제조는 변방의 사정을 잘하는 자가 견임하도록 하였다. 2조, 호조, 여조, 평조, 사조, 판서와 강하여수가 제조를 기임하여 유사당상은 근무를 하는 것이 잘했다. 비변사죠. 우리 시험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비변사를 분명히 출제될 것이다. 비변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변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비변사 하나 정도로 나올 거다. 단독 문제가 나오든 지문이 나오든 간에 어찌됐든 비변사에 대한 물어볼 거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옳은 것. 자, 1번 임지리에랄 계기로 설치되었다. 아니에요. 삼포예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네. 삼포예란을 계기로, 네. 을묘예빈을 계기로 상설하. 이건 세종대왕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삼포는 세종대왕 설치되었고요. 예란은 중종 때, 명종 때, 그 다음에 임지라는 경우 더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포에란 부삼포, 연포, 제포에 애구들이 난을 일겠습니다. 조공무역 즉 가져갈 양이 커터량이 되게 적었죠.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게 삼포에란.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해변, 전라도 서해안, 오늘날의 전라남도 해남군이 뚫렸습니다. 네, 이네들에게 이걸 계기로 상설하. 그 다음에 임지라는 계획으로 더 한층 강화되었다. 1번 질문 틀렸죠. 2번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붕당 정치가 요즘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식의 아주 비변사가 최상의 상태로 가죠. 예. 구정원이 확대되면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 의정부 기능은 약화되겠죠. 대신 비변사 기능은 강화되었다. 국방 문제를 다루다가 국정 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하물며 왕실의 결혼 문제, 즉 혼사 문제까지도 관여하더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보시면 발체가 서예집이죠. 서예집. 서예집은 서예 유송령의 호입니다. 유송령 호가 서예. 서예집. 일단 유송령이 쓴 내용이네요. 자, 군사 조직. 예방 곳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났다. 나는 청하기를 죄송합니다. 당소미 1천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급료를 준다면 사방에서 군인으로 응하는 자가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비로소 호위하게 하는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네, 훈련 도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훈련 도감에 대한 얘기.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양반에서 노비 일까지 편제가 대상이었다. 1번은 소고군입니다. 네, 이거 양천 혼성부대라 부릅니다. 조선후기 임난 이후부터입니다. 네, 임난 이후부터 설치된 게 소고군입니다. 조선전기는? 대답해봐요. 잡새군, 고려말은 연호군,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야죠. 연호군, 잡새군, 소고군 전부 다 양천 혼성부대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적 성격이다. 남성들은 잘 알겠죠. 군 전역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을 또 받죠. 예, 그런 성격이다.
왜일까요? 농경사회잖아요. 우리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쌀 농사 지어야 한다고요. 왜? 1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10월, 11월 이후에 끝나고 나면 농한기가 된다고요. 그죠? 농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군사훈련 좀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고을을 변방에 방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진도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몽고군에 항쟁하였다. 이건 삼별초 얘기입니다. 삼별초. 네.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기 시작했죠. 항복하고 난 다음에 원지배의 반대. 삼별초의 항쟁. 3번 서리, 자파긴, 신량, 역천인 등이 소속되어 유사시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 잡세권 얘기합니다. 여기는 잡세권, 서리, 자파긴, 신량, 역천인 등이 소속되어 유사시에, 아까 잡세권은 고려 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조선 전기와 전 후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하실 것. 그 다음에 호수, 사수, 살수로 되어 있다. 네, 이게 일종의 삼수병이라고 보여야죠. 네. 호수, 살수, 사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임질한테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조총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칼이나 창 기존의 부대 삼수병 대도한다. 그래서 훈련도 가면은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수병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들에게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수미세를 받게 됐다. 지주들에게 한 결당 2.2두의 쌀을 더 걷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소수점에 나오는 세금을 걷게 된 게 여기입니다. 삼수미세입니다. 2.2수. 직업구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할 명목으로 만든 게 삼수미세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38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라면 어머니 자의대비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에 올랐기 때문에 한 등급 내려 중자복인 1년의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우리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예송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송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이 있죠. 계속 나오죠, 이게. 모의고사 때도 나오고, 여러분,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겁니다. 왜? 예송 논쟁은 예법에 대한 송사거든요. 왜냐면, 인지례란을 기점으로, 기득권자들은 되게 예법을 강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의 벽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신분의 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걸 이걸 되게 싫어하겠죠. 사대부들이.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대부들 내부에서도 이걸 완전 강화시켜서 투쟁이 이루어져요. 이게 예속 논쟁,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서인과 남이 싸우는 것. 마찬가지죠. 서인과 남인이 송사로 싸우는 거죠. 1차 예송을 보통 우리 기해예송, 2차 예송을 보통 갑인예송 이렇게 합니다. 이건 기해예송이라고 합니다. 기해송과 갑인해송. 이 판단은 효종의 아들이 해야 한다고. 누구죠, 그러면? 현종이죠. 1차 예송, 자기 아버지 복림대원이었던 사람이 효종이 되었죠. 효종 임금이 사망하게 됐을 때, 여기는 효종 비가 사망했을 때, 자기 이제 어머니죠, 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두 번에 걸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할머니 격인 자의대비가 생존해 계신다. 즉, 효종임금의 어머니는, 이렇게 신분상으로 보면 어머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궁궐의 어른이신 분이 살아계신다. 그럼 이분이 몇 년상에 대한, 몇 년 동안 복을 입어야 할 것인가? 복식이죠. 이 문제로 싸우게 된다. 자, 그래서 서인의 주장, 사이대비가 복식을 몇 년 입어야 할 것인가? 1년, 여기는 3년, 여기는 9개월, 여기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복식을 입는 걸 우리는 참체복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네. 자체복이라고 불러요. 이건 좀 심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큰아들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입는 복종을 참체복, 여기는 자체복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서인들은 1년을 입어야 된다 생각했죠. 법적 근거가 주자가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자가래. 여기는 국조오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조오례의. 자, 2차 해석 마찬가지. 내가 아는 건 주자가래밖에 없대. 내가 아는 것은 국조오례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인과 남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결과 얘들 생각은 뭐냐면 왕과 사대부 예쁘는 같다는 거. 이걸 왕사 동례를 얘기해요. 여기는 왕사 부동례를 주장해요. 왕과 사대부는 예법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아요. 왕사 동례, 왕사 부동례. 그대로 오면 돼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는 천하가 예법이 같다. 이것을 서인들은 천하 동례라고도 해요. 천하의 모든 예법이 같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렇게. 자, 1차 협정들은 서인이 승리합니다. 서인이 승리합니다. 2차 협정들은요, 남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예속 논쟁에 대한 이 정도의 요약 정리를 여러분 스스로 써보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문자 넣으셔야 되겠죠? 네. 홈페이지에 질문 있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죠. 옳지 않는 것. 1번. 이 논쟁의 결과 1년복이 채택되어 남인이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맞죠? 효정이 정통성과 관련한 기회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죠? 효정에 대한 전통성이죠. 큰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정통성. 두 번째,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 보편성을 중시하는 붕당의 주장입니다. 서인들의 생각입니다. 보편성을 중시했다. 4번, 서인계열의 주장으로 숙종 때 경신한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됐습니다. 이거 틀렸죠? 네. 서인계열의 주장으로 숙종 때 경신한국으로 인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이게 잘못된 지문이죠. 1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번. 다음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녔던 붕당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자, 이들은 농촌경제 안정의 취중, 수치체제의 완화와 중소지주 및 자영농의 안정을 중요시하고 서울호통이나 노비성량 신분제에 완화하는 비교적 소극이었다. 권력구조에서 고대 제왕의 수준으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남인들의 생각입니다. 남인들은 왕권이 강화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서인들은 반대로 신권이 강화. 이건 기본이에요. 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즉 남인에 대한 내용 고려하면 되겠죠. 기업관 효정 때 복수를 설치하는 등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건 서인들이죠. 네, 효정임금 때 물론 인조가 만들었지만 효정임금이 활성화시킨 게 어영청이죠. 원래 군사가 7,000명인데 3배를 늘렸다고. 3배를. 그래서 2만 1,000명이 됐겠죠. 3배를 늘렸어. 그리고 어영청 내에 복수를 설치했다고.
누구에게 복수하겠다는 얘기죠? 네, 청나라에게 복수하겠나라, 이렇게. 두 번째, 이의 정통, 학통, 이는 네, 서인들이죠. 네, 이의 학통을 이었다. 이거 서인들이 해당되는 거. 디귿번, 영락학과 학자를 중심으로 학풍을 이어갔습니다. 남인들입니다. 네, 이항의 제자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성 논쟁 때 복제에 있어서 왕과 사대부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인들의 생각이죠. 왕과 사대부 달라야 됩니다. 왕사 부동네, 부자가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부자. 네, 왕과 사대부 예법이 달라야 된다. 남인의 생각입니다. 즉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왕에 맞는 예법을 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답은 4번 디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문제 140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경신, 기사, 갑술, 신임, 이인자, 숙종, 그 다음에 경종, 그 다음에 영조 때, 한국하고 영종조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조 때까지. 자,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가. 정신한국이죠. 왕이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이다. 그랬습니다. 1번 질문은 신임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신임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임 한국 또는 신임 사하라고 그러죠. 네. 이건, 네, 소론이 노론을, 네, 제거하는 것들이다. 네. 이명 같은 사람들. 네, 김창집, 이런 사인방들이 있거든요. 박세채, 이런 사람들이 제거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기사한국이죠. 남인이 영모를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이건 경신한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혐의로 바꿔주세요. 혐으로 바꿔요. 경신한국에 대한 얘기. 세 번째, 갑술한국이죠. 폐비민시, 이걸 인현왕후라고 그럽니다. 네. 네, 숙종임금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폐위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폐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복위가 됐죠. 네,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네, 폐위가 되면 사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복위로 서인이 다시 지지주권한 상황이 뭐냐? 갑술한국입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신임하죠. 장희빈의 소생의 세자가 되어 남인이 제지권하였다. 이건 기사한국입니다. 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사한국. 장희빈의 아들이 다시 왕에 보게 됐습니다. 일명 이게 경종이죠. 자, 이어서 141번 가겠습니다. 문제 141번. 우리 지금 현재 조선시대 정치사 하고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송 논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141번. 자, 조선 숙종 때 전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숙종 때 되게 사건, 사고가 많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개최하는 방식이 있었다. 네, 이게 숙종의 정책이에요. 지금 기억번 지문이 숙종의 이게 이제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정치가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이죠. 숙종이 집권하면서 당을 갖다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고.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뭔 얘기냐면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잡게 되면 부패한다는 거죠. 그죠? 인사든 경제도 모든 부분이 부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권 수구 세력을 계속 바꾸는 것들입니다. 이 방법을 근데 황국을 통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말은 상대당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되게 안 좋은 방법이죠. 예, 피비린 나는 전쟁이잖아요. 정치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피비린까지 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숙종의 이와 같은 정책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지역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니은번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이 붕당사의 치열한 다툼을 억눌렀다. 이건 용조입니다. 이건 용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숙종이 아니죠. 용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서인은 송기효를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시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게 일종의 경신한국이죠. 숙종 때 있었던 경신한국에 대한 얘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조전랑의 후임자를 청구하는 관행이 없었다. 영조와 정조식이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2번을 이어서 바로 가죠. 14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충청도에서 정부군과 반라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였으며 전라도에서 반군이 조직되었다. 반란에 참가한 주동자들은 비록 정쟁에 패하고 간직에 소외되었지만 서울과 지방의 명문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다. 반군은 청주성을 함락하고 안산과 죽산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패배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2인자는 아닙니다. 142번. 이게 영조 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소론이었던 이 인자가 난을 일으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 자, 보죠. 영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청계천을 준설하여 도시를 재정벌였다. 청계천 준설 맞습니다. 청계천이 토사가 쌓였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어떡해요? 빗물이 범람해서 청계천 주변에 간단한 막사를 치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영세민들이요. 이분들이 되게 희생이 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준설을 파낸다. 토사, 흙과 모래를 파낸다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을 이용해서. 그리고 일당을 지급하게 됐고 그 일당을 지급받았던 그 시민들이 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명 그 현대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증보민원비구가 편찬되었다. 증보민원, 이건 정조입니다. 증보민원비구는 정조 때.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처형당했다. 이게 일명 신임옥사라고 그러죠. 신임옥사. 신임옥사, 즉 신임사에 대한 얘기죠. 쉽게 이것은 경종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임옥사, 신축년하고요. 신축년하고 이민년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신임옥사란 말은 이렇게 신과 임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돼요. 요거는 1721년부터 22년까지 겹쳐 있어서 이걸 신임옥사, 신축년과 이민년에 많은 사람들이 옥사를 당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 김창집. 이거 잘못 적었군요. 박세채가 아니군요. 잘못 적었습니다. 조태채입니다. 쏘리. 조태채. 그 다음에 이건명. 갑자기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이거 다시 수정 좀 해주세요. 신임옥사 때, 경종 때 신임옥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종 때. 이명, 김창집, 조태채, 이건명. 노론들인데요. 이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제거된 이유는 이제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고, 그 다음에 경종이 왕의 정치를 할 때 잘못했을 경우에 폐위시키고 연인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예, 정책을 펼쳤어요. 이 사람들이요. 노론들이요. 그런데 다행히 세제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경종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신축년과 이민년에 이 노론 4인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명, 김창집, 조태채, 이건명 등이 전부 다 제거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초계문신 알다시피 정조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신임 목사가 꽤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때 노론 4인방들을 제거하게 됐다. 이명, 김창집, 조태채, 이건명.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문제 14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43번. 자, 다음 비문을 세운 왕의 활동에 대해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두루 하면서 무리짓지 않는 것이 곧 군자의 공심이고 무리짓고 두루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인의 사심이다. 네. 좀 지우겠습니다. 143번이죠. 영조의 탕평비 내용입니다. 영조의 탕평비. 탕평이란 탕탕평평의 줄임말이에요. 네. 네. 인사를 고루 쓰겠다. 네. 인사를 고루 등용하겠노다. 네. 인사를 고루 등용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요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성균관에 지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성균관 입구에 비석을 세웠던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성균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안쪽에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용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살림을 부정하고, 살림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제야 인사들이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림이 여론을 중시하게 되면 왕권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하여, 서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붕당이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붕당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성윤흥을 반포하여, 수성윤흥, 윤흥 잘라봐. 수성과 윤흥. 윤흥은 왕이 반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성은 내가 한성을 지키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을 지키겠노라. 그러니 서울 시민들은 국방비 많이 내주시고, 군대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3번,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준론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탕평책의 내용이 다르죠. 영조, 완론 탕평책입니다, 이게는. 완자가 무슨 완자라고요? 부드러울 완자라고요. 네, 부드러울 완자라고요. 자기 사람 노론 벽파만 임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 부드러울 완자죠. 반면에 영조의 손자 정조는 준론 탕평책이에요. 준론 탕평책이에요. 준론 탕평책은 노론에서도 시파가 등용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경기 남인들 등용하고 득정약용 같은 세력들. 그다음 일부 노론이 있긴 합니다. 예, 일부 노론이 있긴 합니다. 할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정조가 여러 붕당을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노비정모법을 법제화했다. 영조 때 예. 노비정모법 잘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 남성을 노, 여자를 비 해서 합쳐서 노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인의 여자와 노의 남자가 사이에 결혼에 태어난 자식이 있을 거다. 이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 일천즉천, 고려와 조선의 초기 법으로 본다면 이거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죠. 일천즉천이니까. 그러나 노비 정모법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간다는 거지. 이 자식은 양이 된다는 얘기지. 왜일까요? 우리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분 상승하는 사람, 양반은 신분 상승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방법은 납속책, 그 다음에 공명첩 같은 방법을 통해서 되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족보를 사는 방법, 즉 족보를 사가지고 이주하는 거죠. 나의 신분을 세탁하는 것들이죠. 이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반의 숫자는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반의 숫자가 증가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줄어들었어요? 양인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양인을 갖다 확보할 차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가야지, 요역해야지, 응? 세금도 내야지. 전부 다 일반 백성들이 할 일들이거든요.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영조입니다. 됐죠? 문제, 다음 문제. 144번. 자, 다음과 관련된 시기에, 잘못 봤군요. 144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의정 체제공의 아래기를, 자, 이 체제공을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체제공의 아래기를 우리나라의 금난 정권을 군단의 부격을 지는 유교전화해금 이익을 독점케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례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회용품을 매점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값이 날로 오르기만 합니다. 정조 때 얘기입니다. 태제공은 여기 영조 할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요. 손자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야, 체제공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좀 기니 써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정조하고 사이가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옛날 우리 초기 역사 공부할 때는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즉 정조의 라이벌 체제공.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정조와 체제공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가 대량 발견됐는데요. 이 정조 체제공은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정치를 두 분이 잘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술 정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도 체제공의 편지를 통해서 정치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체제공도 정조에게 내가 내일 아침 조정에 나가서 이런 일 할 텐데 왕이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달라. 되게 어떤 대화를 많이 했던 편지글을 통해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체제공과 정조. 체제공하고 일단 정조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조 갑니다. 정조 거 찾으면 되겠죠? 자, 보시죠. 양역 사정청을 설치해 군역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렇습니다. 양역 사정청. 자르시면 되겠죠? 양역 사정청. 이거 영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군역과 요역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죠. 요역은 보통 8개월 출일부라 해서 1년에 한 6일 정도 이렇게 요역에 노동에 차출되는 걸로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고요. 지방관들이 막 무대기로 막 쓴다고 데려다가. 그다음에 군역도 되게 심각해졌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졌고 또 양반들이 안 가게 되었고 일반 농민들만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변통론과 소변통론 그리고 양역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게 대안들이 제시되죠. 이렇게 물론 실천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양역 변통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양역 변통이 현실적인 건 뭐냐면 대변통 요병도 다 좋지만은 군대 안 가는 게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저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가고 국방비를 안 내게 되면 일반 백성들만 가게 돼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게 안 지켜졌다는 거죠. 이게 지켜졌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남성분들 군대 다니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장관이고 뭐고 고위 관료가 하면 군대를 안 간다 쳐봐. 그럼 나는 가야 돼. 뭐야 이러면. 즉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에 시비가 걸리잖아요. 누구는 가서 3년 동안 소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3년이 아니겠군요. 지금은 한 2년 정도 아직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2년이 소비되는 거라 봐야 되겠죠. 기다리는 시간 또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모세에 가는 기간은 한 2년 동안 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 썼다는 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또 군대를 또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이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비된다고 생각한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이게 지켜졌다면 큰 문제가 없죠. 기본적으로.
예, 양 이상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이 제도가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군대를 안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그 대안을 제시한 게 양역 변통론 것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압수령과 부관 참시 악령을 폐지했다. 이것도 용조입니다. 압수령, 고문하지 말라는 얘기죠. 압수령, 그 다음에 부관 참시,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묘에서 끄집어내서 그 시신을 칼로 벤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건 악형이다 하지 말자. 무언록과 속대전, 속의, 속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네, 영조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무언록에 대한 부분을 또 봐드릴게요. 무언록. 네, 무언록은 원래 그 원나라 시기에 들어왔던 의서입니다. 의서가 아니라 법의학서. 법의학서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CSI, CSI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 뭐 영화가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가 되게 히트를 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원나라 시기에 무언록이 처음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세종대왕 때 신주 무언록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 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영조 때 이게 용어 설명이라든가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야. 새롭게 만든 게 이제 증수 무언록이라고 하죠. 이게 영조 때입니다. 이렇게. 법의학서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잡으셔야 돼요. 신주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증수는 영조.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죠?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초계 문신제들을, 문신제를 실시해 신하들을 지우시겠다. 네, 정조는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37세 이하의 당하간들을 중심으로 재교육시켰다. 목적을 뭘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특히 정약용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주자가 됐죠. 즉 왕권 강화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145번. 다음과 관련된 시기에 정치활동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말하기를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나라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거울에서 보내오는 뇌물이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 따라 관심을 가집니다. 목민심서에 정약용이 이 같은 비판을 했네요. 그죠? 정약용 목민심서에 그 시기의 정치상은 당연히 어떻게요? 19세기니까 세도정치에 대한 내용을 비판했다고 봐야 되겠죠. 옳지 않는 것. 이품 이상의 고위익자만 정치 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중앙관인과 제지사족 간에 존재했던 경향의 연계가 단절되었다. 세도가들이 특정 집단들, 안동계시 풍양조심의 권력을 잡았다. 경하사족들의 학문은 고중앙에 치우쳐 개혁의지를 상실하였다. 4번 향촌에서 수령의 역할이 배제되고 강화됩니다. 세도정치가 되면 수령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강화됩니다. 왜일까요? 매간매직을 했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지방사족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농민을 수탈하였다.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146페이지. 146번. 자, 다음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라총관 목국동이 청자의 명을 받더라. 목국동 미주였습니다. 청나라 사신입니다. 변방의 경계를 직접 조사하고자 이것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압록강과 토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나뉘는 고개에 의해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숙종 때 백두산 전개입니다. 백두산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산삼이죠. 청나라들도 백두산을 올고 조선의 사람들도 백두산에 원래 산삼을 캐려고 하는데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뭐죠?
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볼 것인가 전해들 영토로 볼 것인가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토문강의 해석 차이로 조선과 청사의 영토 기속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19세기 고종임금 때 와가지고 똑같이 이 문제가 국경 문제가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간도 지역을 개발할 내용을 가지고 간도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 비밀 내용이 이겁니다. 서이 압록 정자를 적어야 할 것 같아요. 서이 압록 동이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 문제없죠.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 토문강을 우리는 여기 송화강을 얘기하고 있다고. 송화강을. 근데 청나라 애들은 두만강으로 본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린 여기가 다 우리 영토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 문제를 치열하게 싸우게 됐다. 이게 간도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중국의 권력이 중국의 어떤 국력이 엄청난 국력을 세계 양강이죠. 미국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훗날 중국이 이처럼 강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는 또다시 국경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간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글쎄요. 우리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후손들이 또 이 같은 일을 막대한 일을 가지고 가야 될 부담도 있긴 합니다. 옳은 것.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간도지역에 들리는 부분이니까요. 2번 조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인 정책을 실시해 개발하였다. 3인 정책은 압록강, 두만강, 사군 육진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간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조선의 사군 육지를 했죠. 백두산에 세운 기념비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백두산에 세운 소유권이 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닙니다. 서로 우리는 우리 거라 주장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7번. 자, 다음 묘사와 관련된 예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기천현후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현자든 우매한 사람이든 간에 막론하고 우러러 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처럼 하지 않음이 없었다. 비록 가마를 베고 말을 보는 천한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서나 초서를 주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 말을 바치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네. 통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문화를 전파해 주는 거죠. 문화 전파. 글자 한자 하나만 가지고도 문화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얘들이 감동을 받더라. 이거 하나만 글씨만 써주더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만큼 귀한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유명한 연예인한테 사인받는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설명 옳지 않는 것. 1811년까지 순조 때입니다. 순조 11년까지 총 12번 정도 파견됐다. 지금까지 따져봤더니 비정기적인 사절단으로 예교적 사절이며 문화를 전파했다. 비정기적입니다. 비정기적인 얘기는 얘들이 일본들이 군부가 막부라고 하죠. 막부가 바뀔 때마다 막부가 교체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더라. 왜일까요? 자기들이 정통성을 좀 확보하고 싶어 해요. 조선의 사신들 우리나라에 와서 축하해주러 오지 않았느냐,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썼다. 근데 이게 연원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가요, 연 인원이. 6개월에서 약 1년, 10개월 정도까지를 갖다가 얘들이 먹고 살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비용을, 경비를 얘들이 부담한다는 거야. 이게 부담이 장난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요즘처럼 그냥 대충 먹이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한 5성급 호텔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잖아요. 비용 장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심각해진 거예요. 일본의
재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 됐다는 거죠. 좋은 취지지만 그 상황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3번 일본과의 무역을 조선정부 먼저 일본에 요청하였다. 일본이 요구했다고 해서 막부들이 교체될 때마다 정통수합법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3번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을 자극해 봐요. 이게 너무 비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학운동을 불렸다.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 국학이니까 우리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에도 학문이 있지 않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일본 세계 같은 역사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공부하면 되잖아. 꼭 조선 걸 가져와야 되겠어? 이거 국학운동이 벌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들 훗날 이제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조선이 수교를 갖다가 계속 요구하죠. 수교를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정한론이죠. 정한론이 발생됩니다. 정벌할 정자. 우리 대한민국을 정벌해버리겠다는 이론이 등장한다. 정한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게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가 뚫리죠. 강화도 조약까지 우리가 맺게 됐죠. 나쁜 놈들이죠, 봐요. 쟤네들이 미국에서 우리 통신사를 보내줬어, 그죠? 통신사를 보내줬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 그러더니 자기들 국학운동을 했대. 그죠? 그리고 수교도 같이 하자 했더니 우리가 수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정한론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뭐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달락달락 외우지 마시고 통신사, 첫 번째 통신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일본이 야 우리 학문이 있잖아, 국학운동. 그리고 야 이럴 바엔 차라리 정한론 정벌해버리자 이렇게까지. 그리고 강화도까지 오더라. 148번 다음 글에 설명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2005년 3월 6일 오전 일본 시네마의 노예가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 우리말로 죽도죠. 독도 문제입니다. 쟤네들 시네마에는 편입시켰잖아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 고려 때 삼별초가 이곳에 군거질도 몽골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입니다. 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909년 일본과 청사의 협약으로 일본이 영토를 기소하고 말았다. 이건 간도 협약이죠.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생각하고 간도를 협약하고 간도 협약을 맺고 쟤네들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겼죠. 대신에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가져가게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독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일본 측 문서 통항일남에 의하면 조선 숙종 때 안녕복이 일본 막부로부터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약을 받았다. 쓰시면서 가서 확약을 받아왔죠. 맞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 독도를 강원도 울지전 소속으로 기록하고 있다. 맞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러니까 도가 군으로 승격된 거예요. 이거 칙령 41호라 불러. 독도까지 가나다라고 하였다. 맞는 거 디귿, 니을, 미음. 선택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